안녕하세요, 넷지마스터입니다. 생활체육 탁구 입문자를 위한 탁구학 개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탁구 블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입문하는 분들은 펜홀더로 동네 탁구, 교회 탁구, 군대 탁구를 했더라도 쉐이크로 바꿔 접는 추세이기 때문에 블레이드에 대한 내용은 쉐이크 핸드 그립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탁구 라켓은 블레이드와 러버로 구성됩니다. 블레이드와 러버를 조합하여 반발력이 굉장히 좋은 라켓 또는 반발력이 좋지 않지만 컨트롤이 좋은 라켓 등 본인이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라켓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이드와 러버를 따로 구매해 주셔야 하는데 간혹 탁구장에 처음 오는 입문자분들 중에서 일체형 라켓을 미리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블레이드와 러버를 붙여서 판매하는 일체형 라켓은 제대로 탁구를 배우기 위해서는 절대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반발력이나 회전력 등 성능에 한계가 있으며 러버가 수명을 다했을 때 교체가 불가능한 라켓이 더 많아 균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탁구를 계속 치게 된다면 언젠가는 고성능 라켓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지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 일체형 라켓은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블레이드는 세계탁구협회 ITTF 규정상 구성의 85% 이상이 목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코토, 림바, 키리, 히노키 등의 목재가 사용되는데 각 목재의 특성과 주로 어떤 층에 쓰이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블레이드는 목재 비율에 따라 단판, 순수합판, 신소재 합판으로 나뉩니다. 단판의 경우 쉐이크 핸드에는 잘 쓰이지 않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유남규, 김택수, 유승민 선수와 같은 펜홀더 선수들이 주로 단판을 사용합니다. 쉐이크 핸드는 순수 합판과 신소재 합판이 주로 쓰이며 현재 대세는 신소재 합판의 쉐이크 핸드 블레이드입니다. 신소재 합판의 구조는 크게 아우터와 이너로 나뉩니다. 표준 합판 블레이드는 표층, 중간층, 중심층, 중간층, 표층 이렇게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아우터의 경우 신소재가 표층과 중간층 사이에 들어가 바깥쪽이라는 의미로 아우터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너는 중간층과 중심층 사이에 신소재가 배치되어 안쪽의 의미로 이너라 불립니다. 신소재가 바깥쪽에 배치될수록 신소재의 특성이 부각되고 안쪽으로 배치될수록 신소재의 특성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됩니다. 탁구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소재로는 카본, 아릴레이트, 자일론이 있습니다. 카본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반발력을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블레이드 경량화에 도움을 주며 아릴레이트는 부드러운 느낌과 공이 좀 더 라켓에 머무는 느낌을 주면서 라켓의 불필요한 진동을 완화시켜줍니다. 자일론은 아릴레이트와 비슷한 성질을 갖지만 약간 더 경도가 높아 아릴레이트보다 좀 더 단단하고 직접적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재를 집조하여 아릴레이트 카본, 자일론 카본이 만들어지며 카본의 탄성은 살리면서 단단한 타구감을 완화시키는 등 소재의 장점을 동시에 블레이드에 도입하려는 제조사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소재들은 목재로 인해 발생하는 합판 블레이드의 개체 편차를 줄여주고 스위트 스팟, 즉 반발력이 최대로 나오고 타구감이 가장 좋은 지점을 넓혀 타구 시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재에 이어 블레이드의 외형을 살펴보면 쉐이크 핸드 블레이드는 크게 헤드, 윙, 그립으로 나뉩니다. 헤드는 실제 공이 맞는 부분이며 대부분 원형이지만 색다른 모양의 헤드를 가진 블레이드들도 있습니다. 헤드의 크기는 157, 150mm가 공격형 블레이드의 표준이며 헤드의 중심에서 약간 윗부분에 스위트 스팟이 형성됩니다. 블레이드의 구조와 소재에 따라 스위트 스팟의 범위가 달라지며 같은 형태라면 스위트 스팟이 넓을수록 이론적으로는 좋은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형 블레이드로 갈수록 헤드의 크기가 커지며 공격 전형이더라도 라켓 끝에 무게중심이 더 실리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나 전진에서 쇼트 및 블럭을 주력으로 삼는 분들은 헤드가 큰 블레이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윙은 헤드와 그립이 연결되는 매끈한 부분입니다. 윙의 형태가 깊거나 넓을 수 있는데 그립감과 타구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으로 그립을 잡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형태에 대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립은 블레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이드 그립은 FLST가 대중적이며 COAN 테라리 등등 특수한 그립도 있으나 입문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FL은 플레어드의 약자로 나팔 모양을 의미하며
ST는 스트레이트의 약자로 고든 모양을 뜻합니다. 간혹 FL은 손이 작은 여자가, ST는 손이 큰 남자가 사용하면 맞다는 말이나 FL은 손이 깊이 들어가고 끝에서 잡아줘서 안정감이 좋고 ST는 일직선이라 순간 각도 변화에 유리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FL이든 ST든 모양이 천차만별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잡아봤을 때 본인이 편하면 FL이든 ST든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좋고 편한 그립이란 손에 힘을 빼고 그립을 쥐었을 때 손 안에 공간이 너무 남지도 너무 꽉 차지도 않는 상태이며 포핸드 백핸드 전환 시 그립을 너무 많이 고쳐잡지 않아도 되는 그립입니다. 다음으로 블레이드의 무게의 경우 용품사들마다 블레이드를 출시할 때 측정된 평균 중량이 있습니다. 중량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여성분들은 평균 중량에서 2에서 3g까지 줄여도 되고 남성분들은 2에서 3g 정도 추가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단, 계절에 따라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재로 이루어진 블레이드 특성상 구매 시기에 따라 무게 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블레이드의 수명은 물리적 파손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재로 구성된 만큼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계절을 거치거나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경우 짧게는 반년, 보통 2년 정도면 블레이드의 감각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기 귀찮다면 단연 버터플라이 비스카리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현재 세계 탁구에서 대세가 된 신소재는 아릴레이트 카본이나 이와 유사한 아라미드 카본, 즉 ALC입니다. ALC는 이너 구조와 아우터 구조로 사용이 양분되고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물론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는 아우터 ALC입니다. 비스카리아는 수많은 아우터 ALC 블레이드들 중에서도 원조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스카리아의 변천사와 인기 있게 된 역사는 추후 다루더라도 비스카리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탁구에서 입문이자 종결이 될 수 있는 블레이드입니다. 적당한 반발력, 적당히 절제된 울림, 그랜드슬래머 세계 랭킹 1위를 비롯한 수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며 전세계 탁구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1993년 출시된 이래로 30년간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 둘째로 탁구를 계속 친다면 언젠가는 사용하게 될 블레이드이기 때문입니다. 탁구는 치는 자체도 재밌지만 용품 조합에서 오는 재미도 무시 못합니다. 용품병이라고도 하지요. 언젠가는 한 번씩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대중성을 지닌 비스카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비스카리아로 하여 비스카리아를 레퍼런스 블레이드로 삼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는 비스카리아는 단종될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탁구 블레이드는 유명 선수의 이름을 따오는 네이밍 마케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와 제조사의 계약이 만료될 경우 단종될 위험이 있으나 선수 네이밍이 아니고 이미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맡고 있는 비스카리아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탁구는 감각 스포츠이기 때문에 균일한 감각의 용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에 제품 공급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넷째는 용품으로 딴지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일체형 라켓을 제외하고는 용품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종종 용품으로 딴지에 걸렸다는 말이 들려오긴 합니다. 적어도 러버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블레이드를 비스카리아로 선택하면 지적을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스카리아로 입문하고 비스카리아를 다른 블레이드를 판단하는 레퍼런스로 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와 실력을 갖춘 뒤 비스카리아 대비 반발력이 좋다든지 울림이 많다든지 등의 판단이 설 수 있을 때 다른 블레이드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스카리아를 구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블레이드의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스카리아의 그립이 손에 맞지 않을 경우는 비스카리아를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탁구 블레이드에는 동일 구조 블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판의 소재와 구조가 그립을 제외하고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능은 동일하나 손잡이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선수 네이밍 마케팅을 하는 버터플라이에 유독 동일 구조 블레이드가 많은데 선수가 계약 만료되면 단종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소비자는 손에 맞는 그립을 선택할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조 아우터 ALC인 비스카리아의 동일 구조가 많습니다. 티모볼 스피리트, 티모볼 ALC, 장지커 ALC, 판젠동 ALC, 링가우엔 ALC, 마츠다이라 켄타 ALC 등
선수 네이밍에 따라 그립들이 모두 다르며 가격도 다 다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언급한 블레이드 중 그립이 손에 맞으면서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도 검색을 통해 가까운 오프라인 탁구 매장에서 그립들을 잡아보고 구매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면 FL 그립 기준 그립이 두꺼운 순서는 장지커, 판젠동, 비스카리아, 잉가우엔, 티모볼, 켄타 순이니 온라인 최저가로 원하는 블레이드의 무게를 지정하여 주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처음 라켓을 구매하실 때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러버도 같이 구매하셔서 매장의 부착 서비스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블레이드와 러버를 따로 구매하셨을 때 어떻게 부착하는지도 따로 다루겠습니다. 버터플라이 제품 외로는 엑시옴의 36.5 ALX를 추천드립니다. 엑시옴은 한국 브랜드로 챔피언으로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탁구용품을 제조해온 브랜드입니다. 엑시옴 36.5 ALX는 비스카리아를 벤치마킹하고 개선하고자 나온 제품으로 그립도 비스카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성능도 비슷하면서 마감이 훌륭하고 가격도 11만원대로 저렴해서 추천드립니다. 36.5 ALX도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엑시옴의 또 다른 동일 구조인 7만원대 스트라디바리우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상으로 탁구 블레이드의 소재와 구조, 추천 블레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인 세 번째 챕터에서는 러버의 구조와 종류, 추천 러버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